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는데 마지막 이 장면을 통일되는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커다란 통일 관련해서 큰 그 두 개 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독 간에 해결해야 될 여러 그 과제들. 예컨대, 경제연합, 통화연합, 사회연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도입을 하는 문제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베를린 장벽 이후에, 모드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제대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되고 해서 그 당시 라운드 테이블이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제야단체나 이제 집권당 아니면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주요 결정들을 전부 했다. 그리고 동독 공산 체제를 해체하는 그런 결정들을 주로 했다. 예컨대 이제 슈타지 해체하는 문제도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8일 날 자유민주 총선하는 이런 결정도 바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 분단을 구속하고 있던 여러 가지 국제조약들 이런 것들도 전부 무효화가 돼야 비로소 이제 독일이 주권을 완전 회복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전승 4개국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 다음에 2+4 조약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통독 30주년 특강을 이제 16개를 준비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1편에서 4편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독일 개관, 독일 역사, 그리고 동서독 분할에서 분단까지, 그 다음에 5편, 6편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와 독일 문제를 비교를 했고, 그리고 7편에서는 어떻게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것이 동서냉전 와해로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8편에서는 동독 주민들이 분단 당시에 어떻게 서독으로 탈출했고, 그 다음에 9편에서는 1989년도에 서독이 어떻게 대량 탈출을 하는지, 맞선 엑소더스를 감행하는지, 그 다음에 10편에서는 이제 부정선거로 동독이 몰락했다. 그 얘기는 이제 1989년 5월 7일 날 지자체 선거가 완전히 이게 조작이 됐고, 이것에 이제 분노를 한 동독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 거리가 결국은 라입시히 월요 시위로 전부 연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편에서는 1989년도에 동독 주민들이 이제 무혈 평화 시위를 하는 장면. 그리고 12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제야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통당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문제. 그 다음에 13편에서는 이제 베를린 1989년 11월 9일 날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장면을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공산 정권이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감춰졌던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편, 16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독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고민해 봤지만은 대안이 없고, 오로지 서독에 의해서 통일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통일장의 2+4 협정으로 모두 사라졌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독일 통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통일까지 잔자분하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30주년 종합평가와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슈타지 해체 이 얘기는 이제 몇 차례 했는데, 제대로 된 이제 해체 절차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자, 11월 달에 모드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슈타지 이름을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 안전청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그 당시 인원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제야단체들이 슈타지 본부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12월 7일 날 라운드 테이블, 룬더 튀쉬,
그 라운드테이블 여기서 이제 그 슈타제 후속 이름 그 나지라고 그러는 나치오나 나 그다음에 지히하이트 지 그래서 나지 이 나지는 반드시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해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는 나지 그 요원들이, 슈타지 요원들이 대량으로 해고가 되고, 2월 5일 날 가서는 업무가 중지가 되고, 3월 8일에서는 완전히 기능이 중지가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과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체하느냐 그런 게 이제 남아있고 어떻게 이때 그 모든 작성된 문서들을 보관하고 분석하느냐 이런 그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 날 그 슈타지 해체 국가위원회가 창설이 되고 얘들은 이제 한 3개월간 일하다가 전부 업무를 종식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무장관 책임하에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타지 그 문서 보관 평가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전부 이관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록원 거기도 전부 슈타지 요원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파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우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월 7일 날 동독의 그 인민의회는 Sonderkommission zur Kontrolle der Auflösung der Stasi 이래서 그 슈타지 해체 그 통제하는 슈타지 해체를 제대로 그 관리 감독하는 그런 Sonderkommission 특별 그 위원회를 이제 그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어떤 그 과제를 주냐 하면은 자 완전 범죄 규명해라. 그 다음에 완전히 해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하힘 가욱, 이 목사님인데, 이분을 이제 책임하에 하라. 그 뜻이. 이 사진에 나온 이분이, 로슈톡 출신의 그 목사님인데, 지난번 그 연방 대통령을 지냈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17년까지 독일 그 대통령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인민의회에서는 자 존더 아우슈스에서 분과위를 다시 그 구성을 하고 이때 이 그 요하임 가욱 이분은 그 베니스 노인치 여기에 이제 그 소속의 그 의원이었어요. 인민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로 이제 책임을 주면서 앞으로 계속 그 슈타지 그 개인정보 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존원해라. 그리고 개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전 분야에 남아있는 그 스파이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전부 색출하고 만약 있다면 해임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다시 동독 내각에서 이제 관련된 법적 청산 이제 법안들을 전부 만들어서 인민의회를 보냈고 또 인민의회에서는 앞으로 슈타지 문건 일체 폐기하면 안 된다 이런 그 법을 비준을 했고 그래서 모든 문서 통화 녹취 내용 이런 잘 보존하라 이제 그런 그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가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되는데 9월달 가서는 이제 많은 그 동독 시민들이 슈타지 본부를 점령을 해서 이제 시위를 벌인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는 이제 반드시 슈타지는 청산 대상이다. 그 다음에 모든 그 문서는 자유 열람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그 동서독 간의 그 통일조약, 이 편입에 따른 통일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통일조약 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모하면서 이제 내거는 그 구호들은 Die Akten gehören uns. 그러니까 모든 문서는 다 우리 거야. 그런 얘기고. 그다음 Volksentscheid Aushändigung der Personen Akten. 그러면서 이제 자, 국민들의 그 결정이다 하면서 모든 개인 관련된 그런 그 조약 문서들 이런 것들은 전부 건네달라 이런 거예요. Akten of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그래서 지금 우리 동독뿐만이 아니고 저 사회주의 진영국가 모든 나라들이 다 공통점으로 안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이 정보 주민들을 그 감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전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전부 이런 그 감시기구 희생자들 우리 전부 통일하자 예 단합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이제 동서독이 통일되고 통일 이후에 슈타지 청사는 자 연방의회 차원에서 이제 가옥부회에 해서 자 이 문서 보관을 위한 어떤 이런 특별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 아까 그 가옥 요하임 가옥 이분을 이제 그 특명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si-Geheimdienstes.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슈타지 그 문서 특명관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명관의 역할은 이제 모든 그 슈타지 그 희생자들 완전히 복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슈타지가 저질렀던 만행 여기서 범죄를 완전히 추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청산, 그러니까 복권이나 예컨대 그 보상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 이후에는 슈타지 문건들이 전부 분데스아키브 그 기록원으로 연방 기록원으로 전부 이관이 됐고, 그 다음에 91년 11월 14일 날 연방 하원은 슈타지 운터라겐 게세츠에서 이제 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 따르면은 모든 자료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추적을 하고, 스파이는 이제 전부 현직에서 해임을 하라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슈타지가 옛날에 분단 당시에 이제 동독 주민들만 그 감시한 게 아니고 도청한 게 아니고 약 한 400만 명은 동독 주민이고 이제 200만 명은 서독 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그 도찰을 했다. 그래서 서독 정부는 자 우리 서독인들에 대한 이런 자료 이거는 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전부 폐기하는 것이 맞다 해서 좀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슈타지 마지막 근무 요원이 한 9만 1000명 그 정규 지원이 됐고 15만 여전히 그 조력자들이 있었다. 인오피ци얼의 및 아바이터들이 있었고 문서량은 111km에 달하고 그 당시 많은 또 자료들을 파기를 했는데 이 폐쇄된 그 자료들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자 이제 경제연합을 하겠다. 통화연합을 하겠다, 사회연합을 하겠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동서독이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7월 1일부로 이제 전부 이 연합회를 이제 가동을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동독 내 그 국영기업 이것은 반드시 그 민영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동독 내각에서는 전 국영기업의 그 민영화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국유재산을 그 신탁하는 그 신탁관리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운티시에서 뭐라고 그러냐 원칙적으로 자 이 국영기업을 잘게 썰어서 이제 뭐 파는데 원칙적으로 동독 주민들 그 손으로 전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전부 대부분 서독인들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총선 이후에 이제 드메제 정부는 민영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1972년도에 그 강제 몰수당한 소기업 이거는 원칙적으로 원소유주에 반환한다. 이제 이런 그 정책을 폈고 여기에 따라서 트로이한 게세츠에서 신탁청 입법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국유 재산들 이거는 전부 이제 원칙적으로 사유화한다. 이런 그 관련된 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트로이한 게세츠, 이 신탁법에 따르면 세 가지 목표는 하나는 이제 신속한 그 국가 경영 활동을 위해서 민영화로 이제 전환을 하고, 두 번째는 기업의 그 경쟁력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이 되겠다. 이런 그 세 가지 큰 목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90년 7월 16일 날 이제 최초로 그 신탁청이 출범을 했는데 예하에 이제 최초 한 8,500개 그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게 그 해체 과정에서 썰다 보니까 이것이 12,000개가 됐다. 근데 이것을 팔다 보니까
대부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서독 기업들이다 해서 직접 매각으로 이제 전부 사유화시켰다. 그 외에도 농지, 산지, 그 다음에 S세대가 들고 있던 그 공산당 소유의 그 재산들, 이런 것들도 전부 관리해서 팔았다. 그래서 94년까지 팔았는데 98.5%의 그 민영화를 이뤘고, 그러니까 전부 산 그 대상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80%가 그 소독 기업인한테 갔고 14%가 이제 외국인, 동독인한테 간 거는 고작 그 6%밖에 안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이제 전부 이익이 생긴 게 아니고, 자, 결산을 해봤더니 2,500억 마르크의 그 손실을 경험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매각을 했는데 전부 매각 수입은 666억 밖에 안 되고, 데마르크 밖에 안 되고, 지출은 무려 3천억 마르크에 달한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자, 동독의 그 국영 기업들이 전부 이제 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채까지 이제 끌어안다 보니까 금융 보전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돈이 들어갔다는 거고, 또 전부 그 환경 상태가 엉망이라 이 오염 제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한 2,500억 그 마르크 손실을 받았다. 국영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큰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통일 앞두고 우리 한반도도 북한에 저 남아있는 업체들,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저 다 허당일 거다, 헛개비다, 이제 그런 우리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독의 경우를 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독 5개주를 1952년 상태로 전부 돌려가지고 5개주 형태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주가 서독으로 그대로 이제 편입된다. 그러니까 서독의 나머지 그 연방주 형태로 5개주도 이제 서로 변형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52년 이전되는 5개주 형태로 있었는데 52년도에 그 서독 동독 공산당이 SAD가 사통당이 5개주 체제를 그 14개 구역, 자 여기 좌측 그림에서 보는 지도에서 보는 대로 14개 그 베트세아 그 만들면서 완전히 그 중앙 집권제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원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주 형태로. 그래서 맨 위에가 메켈렌버그 포포먼, 그다음 맨 오른쪽 브란덴부르크, 그 옆에가 zaksen 앙할, 맨 밑에가 이제 zaksen, 그다음에 저 서독하고 붙은 데가 튀링엔, 이런 것도 이제 5개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체제를 이제 변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엔 또 옛날에 그 동독 이름들, 그러니까 칼 막슈탓 이런 것들 이제 그 공산주의 그 잔재 해산 뭐 해체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름 캠니스로 바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은 이제 지자체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 5월 7일 날 지자체 선거를 조작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1년 뒤에 다시 지자체 선거, 이때는 조작이 아니고 제대로 돼서 CDU 오스트가 30.4%, SPD 21%, PDS 14%. 이 PDS는 이제 그 SAD 그 사통당 후신 그 정당입니다.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당명을 바꿨다 그랬죠. 이 PD 파타이 도이춘 소циализ무스 해서 여기 14%. 그래서 많은 신인들이 이제 들어왔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3조에 의한 통일 의결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363명 가운데 294명이 이제 그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통일 결의에 대해서 양덕의회에서 전부 이제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90년 4월 달에는 이제 23조의 통일이 된 거에 대해서 소련이 사실은 좀 반대를 했다. 그런 이제 비공식 그 노트를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통일은 이해하겠는데, 너희들 기본법 23조에 의해 통일, 이거는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놈을 큰 놈이 넘금 집어삼키는 이런 그 동화되는 그런 그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페아즈카이네스 나토란데스, 그러니까 나토의 기도다. 왜냐하면 자, 우리 와샤 팩트의 그 인접국들의 그 고유 권한, 이거를 완전히 찬탈하는 그런 그 행위이기 때문에, 시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반대한다. 너희들 그 완전히 이렇게 되면 흡수 통일되는 거다.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잔재를 이제 청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공공건물의 전부 동독 그 상징하는 국가 문장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가운데 뭐 망치도 있고, 그 다음 콤파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상 모양의 저런 월계 같은 저런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독 그 신병들이 이제 사회주의 사수 선서식을 항상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89년 가을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김동명 예컨대 뭐 일병은 자 소련군 편에 서서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하는 그 형제국들 그 편에 서서 우리 사회주의를 어떠한 작업으로 지키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 사회를 적극 사수한다 뭐 이런 선서를 했는데 89년 이후부터는 만약 ganze Kraft zur Erhaltung des Friedens und zum Schutz der DDR einzusetzen.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다 빠지고 그런 얘기는 다 빠지고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조국 동독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통화경제사회연합 이 얘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고 아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3월 20일 날 먼저 서독 정부가 자, 동독한테 우리 이런 거 하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그 다음에 양독 재무장관이 여기 대해서 이제 전부 서명하고 7월 1일부터 바로 시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서독 간의 그 이제 화폐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임금이나 봉급, 그 다음 집세, 임차료, 연금,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1대1로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돈들은 전부 이제 나이별로 했는데,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2,000마르크까지는 1대1로, 그 다음에 그 넘어가는 1대2로, 그 다음에 15세에서 59세까지는 4,000마르크가 기준이고 1대1, 그 다음에 그 이후는 1대1,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바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통화경제연합, 그 다음에 이제 저 사회보장 제도도 그 통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독 근로자들한테 이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임금협상이나 노동규약, 투쟁법, 해고보호, 경영참여 이런 관련돼서 전부 이제 동독 그 근로자들도 다 갖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화경제사회연합이 도입된 이래로 시행되는 이래로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만약 왔을 경우에 어떤 무슨 긴급 수용 절차나 아니면은 무슨 뭐 정착비를 주거나 이런 거 일체 없다 이거죠. 만약 너희들 서독 와서 이후에 이제 살고 싶으면 너희들 직접 책임하여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독이 안고 있는 모든 부채, 대부채 이런 것들은 우리 서독이 이제 갚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 통일조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23조 위에서 이제, 편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동독을 완전히 해체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후속 조치들을 전부 여기 다 이제 포함을 시켰고, 또 서독에 편입하면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을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무려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수도는 어디로 할까? 국가 심볼은 어디로 할까? 동독에 안고 있는 외채 이거는 어떻게 갚을까? 뭐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슈타지 악튼 남아있는 이 문서들, 슈타지 문서들 어떻게 보관하는지, 또 사통당, 공산당 그 당 재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동독 주민들에 의해서 그 몰수된 재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통일조약에. 그 다음에 또 동독 인민군들이 서독 연방군에 편입이 됐는데 얘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국에서 9월 20일 날 이제 전부 비준을 거쳤고 연방 상원에서도 전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기금이라는 Deutsche Einheitsfonds, Deutsche Einheit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서독에서 그 서독 수상하고 이제 서독 그 주총리들끼리 모여서 전부 어떻게 하면 동독 재건을 돕고 그 다음에 저 연방주로 전부 편입되는데 어떻게 그 재정 균형을 이룰까
지원을 할까 뭐 이런 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이제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약 한 1610억 정도 조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독일 연방정부가 500억 이제 예산을 절감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에서, 그 다음에 민간 그 자본시장에서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금액을 전부 해서 동독을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고, 이제 95년부터는 이 Deutsche Einheitsfonds 이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Solida Pact 1, Solida Pact 2 이런 것들로 전부 대체돼서 2019년까지 전부 동독 그 재건과 동독의 그 재정 불균형 이런 것들을 전부 도와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독 내 그 몰수 재산 처리 과정도,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양독 정부는 전부 모여서 통일 이후에 이제 몰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지 여기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수 재산은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점령 지역에 소련 점령 당시 몰수된 재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토지 개혁을 하면서 동독 지역 내 대지주들의 영토는 하나도 보상 없이 전부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원소유주한테 이제 통일 이후에 원소유주들은 통일 이후에 이거 우리한테 반환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련을 상대로 우리가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보상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5년도 토지 계획을 통해서 이 몰수한 재산들, 이거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49년 이후에 동독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에 그 몰수된 재산, 이거는 원소유주한테 반환한다. 그래서 94년도에 연방 하원은 이 관련된 이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독 그 국회의장이, 동서독 국회의장이 이스라엘을 그 공동으로 6월 25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레타 지스무트, 그다음 자비네 백만 폴, 이 두 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이제 독일, 만약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 이거는 불변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도 괴롭혔고 폴란드도 괴롭혔고 했는데, 앞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역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은 끝까지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이스라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도 이런 진정성을 가진 그 독일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이스라엘 외상이 독일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콜 총리는 야, 겁낼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동독 인민의회가 새로운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 인민의회에서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 동독이 자, 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이런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독은 그 분단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국교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사통당 에릭 호네카, 이 공산당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옛날에 2차 대전 때 무슨 만행 이런 거 전부 나치가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저쪽 그 나치의 그 후예들은 바로 저 서독에 있는 서독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배상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4월 달에 드디어 이제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그 용서를 비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Wir bitten die Juden in aller Welt um Verzeihung.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Wir bitten das Volk in Israel um Verzeihung für Heuchelei und Feindseligkeit der Offizier der Politik gegen den Staat Israel und für die Verfolgung und Entwertung jüdischer Mitbürger nach 1945년 in unserem Land.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그야말로 전부 위선적으로 행동을 했고, 너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대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과거 그 사통당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45년 이후에 이 독일 땅에서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고 정말 그 비인간적인 그런 그 우리가 행동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교 관계도 잘 맺고 이제 새로 그 수립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컨택을 하자. 우리 동독도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결의안을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독에서 발행한 모든 그 졸업장, 그러니까 동독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발행된 모든 그 졸업장, 이런 것들도 전부 서독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독 5개주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교육 문제가 전부 그 연방주 차원에서 전부 결정이 되는데, 자, 5개주도 여기에 이제 전부 똑같은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쿨투스미니스터 컨페런스 참여하면서 이제 똑같은 그 다른 서독의 그 연방 주들하고 똑같은 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페트락에서 선거협정을 이제 8월 3일에 맺게 되는데 이 선거협정은 이제 양독 그 내무장관이 전부 그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동독주 그 의회 선거, 그러니까 주 차원에서 그 의회 선거는 이제 통일 직후 10월 14일 날 이제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전독의회는 이제 90년 12월 2일 날 한다. 통일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가 하는데, 자, 의원 수도 656명으로 늘렸고, 자, 독일의 그 선거법에는 5%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1표, 2표를 행사하는데, 자, 2표, 그 5%를 획득하지 못하는 모든 정당들은 의회 진출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 90년도 12월 2일 날 이 의회 선거에서는 5% 조항을 분리해서 적용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서독은 5% 오케이. 동독은 5% 이거를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동독의 그 PDS가 17명, 그다음 빈지스 노이즈 그린은 오스트 이게 8명 그렇게 의회 연방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쏘리.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이제 선거에서 서독의 그 녹색당, 그린은 녹색당은 이제 3.8%밖에 못 얻었어요. 제2표에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회 진출이 좌절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교훈을 받아가지고, 야, 다음 선거 때부터는, 94년 선거 때부터는 이 5% 조항이 독일 서독 지역, 동독 지역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 위협을 느낀 그 이제 동독의 그 빈지스 노인지 이 당하고 서독의 그린하고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해서 94년에도 이제 총선 때 7.3%를 얻어서 의회에 진출을 했다.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그 앉아있던 그 서독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하원 의장인데 이분을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그 기록적, 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42년생이고, 이제 CDU 그 김인현 그 정치인인데, 이분은 1848년도, 그러니까, 독일이 1848년, 그 당시 이제 의회가 있었는데, 파우스키히에, 프랑크푸르트에, 그 성립 이래로 최장수 의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72년 이래로 한 번도 중도하찬 적이 없고 47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오펜버 그것도 지역구에서 전부 계속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는 48% 획득을 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수상실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89년 90년 그 통일 과정에서는 내무장관, 소속 내무장관, 재무장관도 하고 그럼 지금 현재는 19년부터 이제 연방 하원 의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지금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야 90년 10월 12일 날 정신병자가 총을 쏴서 리볼버 총을 쏴가지고 한 발은 여기 맞고 한 발은 뒤에 척추를 맞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 저분은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무려 지금 현재 뭐 30년 이상을 지금 계속 저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그런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어떤 서브스탄스 있는 그런 그 철학과 그런 그 어떤 지혜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4선이다 5선이다 하지만 과연 국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저 볼프강 쇼빌레 같이 저분은 직접 그 통일을, 동서독 통일을 그 전부 그 오케스트레이팅 한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과연 있는지 제가 이분을 그 빗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하지 않고 뭐 상갓집이나 쫓아다니면서 표 얻으려고 그런 그야말로 좀 엉터리 짓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그야말로 통일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데 사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말 빠삭한 사람들이 전부 대한민국을 정치를 해야, 그래야 엉터리 같은 그런 정치 집단들이 전부 사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렇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서도 기꺼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전부 다 옵티무스니 무슨 이런 온갖 그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이런 그 정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국내 정치를 쳐다보면은. 자, 그 다음에 그 소련군 그 철수 비용 관련해서 9월 24일 날은 동독이 이제 그 바샤 팩터스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소련군 철수 관련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120억 마르크를 주고, 그 다음에 30억 마르크는 무이자로 이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 31일 날 소련군이 이제 동독 땅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는데, 가보니까 주둔 지역의 그 환경 오염이 대단히 심각했다. 정화 비용으로도 2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이치란트 트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952년도에 이제 서독과 그 다음에 서방 3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하고 이제 맺었던 그런 조. 그러니까 이 서방 3개국이 이제 서독 지역 내에 그 머무를 수 있다. 그런 그 권한을 이제 규정한 그런 그 조약인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2+4 조약 서명 이후에 무효화가 됐다. 그래서 이 무효화가 되면서 이제 독일은 완전히 그 follow sovereignty, 완전 주권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트루펜슈타트로 해서 부대 그 이제 주둔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약들이 있는데, 이게 54년도에 맺은 이런 그 주둔지 협정 조약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종식이 됐고, 그러나 지금 2020년도 현재 외국군들이 지금 독일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지금 34,500명 있고, 그 다음에 영국 342, 프랑스 560일, 네덜란드 561, 벨기에 80명이 이제 독일 땅에 있다. 나토 일원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독일은 완전히 이 주권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 회상이 이제 9월 12일 날 서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각 나라별로 비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이제 비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3일이 통일인데, 그 전에 어떤 형태로도 좀 깔끔하게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10월 1일 날 이제 CSE 컨퍼런스가 뉴욕에 있었는데, 이때 2+4 외상들이 이제 에클레어 합의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전승 4개국 책임,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 책임, 이거를 완전히 이제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킨다, 종식시킨다, 이런 그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4강이 갖고 있던 그 통제권, 연합국의 그 통제권, 이거는 전부 중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독일은 통일 전 이제 완전 주권을 그 회복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0월 2일 날은 이제 자정부로 동독 인민군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날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 전에 동독 인민군대는 없습니다. 동독 인민군대는 없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이제 5월달, 90년 5월달까지만 해도 동독 국방장관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라이너 에펠만은, 야, Einstadt zwei Armeen.
그러니까 한국과 두 개의 군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너는 나토, 우리는 바샤 팩트니까 너네 군대는 저쪽, 우리 군대는 이쪽. 그러나 통일은 하고 뭐 이런 그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90년 6월 13일 날 당시 서독 국방장관 이제 게하 슈톨텐베르크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과 당연히 한 군대다. 그래서 아인슈ታት, 아인의 아미 이걸 이제 천명함으로써 동독군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동독은 모든 이제 원칙적으로 그 당시 이제 컨셉이 자 5개주가 이제 서독으로 무조건 무릎 꿇고 들어가는 이런 그 통일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군대 하나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통일 조약에 이제 전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협상할 때도 이제 어떻게 그 인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통일조약에 전부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동독군 입대 선서식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조약에는 뭐 9명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9월 12일 날 2+4 조약에 따르면 이제 37만 명, 맥시멈 37만 명을 이제 그 확보하기로 돼 있고 독일군은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제 서독 지역에 32만, 동독 지역에 5만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 경에는 이제 21일에는 국경 수비도 해산을 하고. 아까 얘기대로 24일 날은 이제 바샤 팩트에서 동독군이 이제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10월 2일 자정부로 이제 전부 동독군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라이너 에펠만이 이제 1일 명령을 내리면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독군 중에서 서독군에 그 편입된 그 인원이 현역들은 89,900명.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39,000명 정도는 그 일반 그 의무 복무 병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직업군인. 근데 이 직업군을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이제 한 2년 정도는 써보고 근무시켜보고 이제 제대로 잘 하면 다시 출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3일 날 정식 통일되면서 이제 구 동독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제 연방군이 그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독 지역 내 이제 새로운 그 부대들도 창설하고 또 옛날 군대들도 전부 해산하고 해체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방군 그 동부 사령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날 분데스웨hr 코만도 오스트 유엘가 쉔봉 바로 이분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독일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인사도 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지금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3스타 예편한 이후에는 그 브란덴부르크 그 주정부의 그 내무장관도 지내고 계속 그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10월 3일 이제 독일이 통일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는 이제 리헤폰 바이트세카 연방 대통령, 그 헬무트 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라이크스타그 그 제국의 앞에서 이제 연설합니다. Freiheit Selbstbestimmung wollen wir die Einheit, Freiheit Deutschlands vollenden. 이 얘기는 자 우리 자유로운 그 자결권에 따라서 우리는 독일 통일, 독일의 자유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리헤폰 바이트세카 그 얘기를 했고, wir wollen in einem vereinten Europa den Frieden der Welt dienen. 그래서 자 이제 완전히 통일된 유럽 내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바지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durch die friedliche Revolution demokratische Entscheidungen und vertragliche Übereinkünfte 그러면서 자 뭐를 통해서 평화로운 그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그 계약 관계 그런 합의들을 통해서 이런 걸 잘 지키면서 지금 주변국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리히아포 바이트세카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무트 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unser Land will unser wieder gewonnene Freiheit dem Frieden in der Welt dienen. Die Einigung Europas voranbringen.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헬무트 콜이 했고, nur wer seine Herkunft kennt, hat da einen Kompass für die Zukunft.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자기의 그 뿌리를, 자기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향해서 어떤 이런 콤파스, 방향, 그 지침을 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이 아파봤기 때문에, 또 옛날엔 잘못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 통일을 위해서 우리 통일된 독일이 어떤 그 가이드라인과 방향을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헬무트 콜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얘기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올해가 그 30주년인데 이 30주년을 맞아서 앙겔라 메르켈은 지난번 포츠담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동서독까지는 아직까지도 그 어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용감하게 계속 그 무티 용감하게 계속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이제 30년 종합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미흡한데. Es wird das Ende einer Ära eingeläutet. 자, 이제 드디어 Mit dem Hissen dieser 새로운 시대가 Fahne 끝났습니다. ist endlich nach 45 Jahren der Frieden in Europa wieder eingekehrt. 45년간의 이제 분단이 끝나고, Wollen wir die Einheit, Freiheit Deutschlands vollenden. 앞으로 우리가 완성합니다. 아까 Für 말씀드린 unsere Aufgaben sind wir uns der Verantwortung vor Gott und den Menschen bewusst. 끝까지 책임을 질 거고, Wir wollen in einem vereinten Europa 통일 dem 유럽에서 Frieden der Welt dienen.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포츠담에서 이번 30주년 그 기념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 헌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그 국민 다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볼프강 쇼블레는 지금 저 휠체어 타고 계시죠. 지금 연방 하원 위원장입니다. 하원 의장입니다. 국회의장입니다. 우리 치면 Wir müssen heute wieder mutig sein. 용감해야 되고, Neue Wege zu gehen angesichts einer Pandemie. 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Unterschiede zwischen Ost und West. 동서독 간의 그 차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Den Zusammenhalt unserer ganzen Gesellschaft 그리고 우리가 단합해야 zu 되고, fordern und dafür zu arbeiten.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 저쪽 좌측에 보는 분이 이제 지난번 그 연방 대통령을 지냈던 요하임 가우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